여러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사실상 디플레이션이 온다는 섬뜩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저성장의 고물가 현상,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 저성장의 저물가, 디플레이션, 쉽게 말하면 일본식 장기 불황이 온다, 이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국은행 총재 입에서 지금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나왔냐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인플레이션이 진정된 뒤 저물가 저성장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물가 저성장이 올 수 있다. 저물가 저성장이라는 게 여러분 디플레이션이잖아요. 예, 저물가 저성장이라는 게. 이 디플레이션은 여러분 한번 걸리면요 벗어나기를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물가 저성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돈을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돈이 있어도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일본이 이랬잖아요. 일본이요. 일본이 돈이 있어도 안 쓰는 최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나오게 된 겁니다. 왜 안 쓰느냐? 경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안 쓰는 거예요. 위기가 뭐 어떻게? 예, 위기가 왔을 때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위기감이 결국은 말입니다. 돈을 안 쓰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 말입니다. 실제로 보면 1985년에 일본은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 강세, 예, 이제 유지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은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내수 주도형 성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1990년까지 잃어버린 10년이 온 거예요. 예, 그러다가 1989년에 자산 거품이 완전히 꺼지고, 이게 왜 그렇게 됐나 하면요. 내수를 진작을 시키려고 하니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게 금리를 낮춰주는 거예요. 예, 금리를 낮춰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소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은 쭉쭉쭉쭉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도 말도 못하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말도 못하게. 그러다가 1990년에 이게 왕창 무너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잃어버린 10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계속 올라가지를 못해요. 1990년에 시작된 잃어버린 10년은요. 2001년까지 와도 안 됩니다. 지금도 사실상은 일본은 디플레이션 국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지금도. 그 정도로 말입니다. 이게 한 번 걸리면 백약이 무효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런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가 지금 한국은행 총재 입에서 나왔다는 것, 이것은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장기 저성장이라는 것은요 일시적인 경기 후퇴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아주 구조적이고, 예, 기본적으로 장기에 대한 불황이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진짜 장난 아닙니다. 예, 저는 그래서 참 심각한 양상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저는 진짜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런데가 진짜 중요한데요. 예, 이게 결국은 디플레이션이 온다는 이야기, 이것은 우리 경기가 꺾이고 구조적으로 불황이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면 구조적으로 불황이 온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일반적으로는요, 예, 금리 인상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금리 인상하는 게. 예. 왜냐하면 구조적인 어떤 불황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디플레이션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죄송합니다. 금리 인하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또 다르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엇박자가 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신흥국인 저성장을 벗어나고자 막대한 돈 풀기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플레이션을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돈 풀기는 적절치 않다. 뭔가 약간 혼란스럽기는 해요. 약간 혼란스럽기는. 근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저성장 고물가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서 이거를 잡고 디플레이션이 왔을 때는 그때 가서 보자.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디플레이션이 온다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죠. 지금은 인플레이션 국면이고 자칫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으니 이때는 금리를 인상해야 되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결국 말입니다. 성장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러분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잖아요. 그죠? 중국도 지금 고령화가 진행돼 가는 중이거든요. 뭐 아시아권에서는 태국도 마찬가지예요.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고령화가 빨리 진행이 되면 이게 결국은 저성장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되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야기는요. 지금 현재가 어려우니 지금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거를 잡자.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게 금리를 인상하는 걸 잡고 나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으니 그때부터는 저물가 저생산으로 가서 저성장으로 가서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바로 이 디플레이션은 그때 가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오늘은 결론을 내리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분명한 것은요. 단기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요. 저성장 고물가 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 저성장 저물가가 온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 우리는 마련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로 읽힙니다. 결국 말입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이야기를 종합해보면요. 경제가 점점 어려워진다가 됩니다. 그죠? 앞으로도 쭉 어려워진다가 전체 핵심 키워드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이든. 근데 여기에 이제 연착륙이냐 경착륙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연착륙이면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다가 언젠가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맞는다 이런 이야기도 되는 거고요. 경착륙은 경제 위기처럼 팍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아직 꺼내지 않았지만 우리 경제에서는요. 저는 연착륙보다 경착륙이 더 가깝다 봅니다. 경착륙. 다시 말해서 위기가 온다는 뜻이에요. 위기가 그것도 급전직하하는 위기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 그때는 우리는 분노의 매수를 해야 되니까 항상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